오늘의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전입니다. 오늘은 5월 17일 화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만관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자고요. 어제 단하루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64,000명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이제 평일이다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굉장히 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도 또 조만간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10만 명씩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어제 단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110명 정도가 나왔네요. 사망자 수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계속 낮은 수치로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굉장히 많이 접종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느 정도 위험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뭐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8,435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수는 102만 6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뉴욕을 본다고 하면은 뉴욕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 가 계속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를 위한 마스크 쓰는 것, 실내 안에서 마스크 쓰는 것에 대해 가지고 다시 권고 조치를 내렸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뉴욕에 있는 사람들 중에 5세 미만인 애들, 그러니까 5세 미만인 애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백신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접종을 하지 않은 5세 미만의 아이들과 그리고 65세 이상인 노인분들은 사람들 많은 곳으로 가지 말아라 라고 또 권고를 내렸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뉴욕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뉴욕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체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 중인 가운데 특히 이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지금 계속 많이 걸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FDA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부스터샷 있지 않습니까? 5세에서 11세까지 맞을 수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부스터샷 승인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부스터샷 이제 접종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얼마 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 테스트를 하려고 이 테스트를 찾아보니까 저희 집에 없더라고요. 다 써가지고 제 와이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기를 USPA 미국 정부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기를 2번이나 받았거든요. 2번이나 받았는데 벌써 다 써버렸습니다. 다 써가지고 없어가지고 제 와이프 이제 친구분이 또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기가 아직 남아있다고 해가지고 그거 빌려주셔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 콧구녕을 쑤시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했는데 뭐 당연히 음성이 나왔죠. 제 예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기를 마지막으로 쓰면서 저희 집에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기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아마존에 가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기를 사려고 하니까 요것이 또 하나에 10불 정도 하더라고요. 10불에서 15불 정도 하는데 이것도 가격이 또 비싸가지고 또 사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저희 집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은 나중에 이 테스트기를 사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뉴스에 올라왔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기 정부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거 이제 3번째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거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장 USPS에 들어가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무료 테스트기 주문하는 거 지금 당장 주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당장 지금 가셔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기 무료로 오더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무료입니다. 무료로 나눠주기 때문에 빨리 가서 주문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8개나 무료로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꽉에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기가 2개가 들었거든요. 2개가 들었기 때문에 아마 4꽉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기 요거 한 꽉에 한 15불 정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또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기 빨리 가서 오더하는 거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밑에다가 링크를 하나 남겨두겠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제 자신의 주소를 넣으면은 무료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기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8개나 온다고 하니까 기똥차지 않나 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데 한 가정당 8개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소 하나당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기 8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WHO에서 지금 북한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굉장히 심각하게 퍼지는 것에 대해 가지고 우려스럽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북한에서 굉장히 급하게 갑작스럽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다 보니까 어쩌면은 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새로운 변이가 나올 수도 있다. 북한에서 네, 또 이런 뉴스가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또 중국에서는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또 발견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것은 오미크론보다 훨씬 더 빠르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염을 시킨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아니면 또 북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에 또 도움이 되는 새로운 변이가 또 심각하게 퍼지는 게 아닌가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는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고요. 네, 그러면은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이 전쟁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네, 지금 전쟁이 일어난 지가 83일째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고 있는 지금 이 전쟁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 이 전쟁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유크레인 군이 지금 이 서방 세계로부터 특히 미국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무기를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서방 세계에서 엄청나게 많은 물자 지원을 받다 보니까 유크레인 군의 군사력이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유크레인 군의 전력이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하면서 지금 이 전력 차이를 본다고 하면은 유크레인 군이나 러시아 군이나 지금 비슷하다고 합니다. 전력이 지금 비슷하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황 상황이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 누구도 더 강하지 않고 그 누구도 더 약하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은 유크레인 군이나 러시아 군이나 비슷하게 강하다고 합니다. 유크레인 군 지금 어마무시하게 강해져 있고요.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전황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전력이 비슷해지다 보니까 이 전쟁이 좀 더 오래 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쩌면은 유크레인군이 이길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더욱더 많은 지원을 해주다 보면은 미국 무기가 또 굉장히 또 좋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미제가 또 좋지 않습니까? 튼튼하고 미제의 이 어마무시하게 튼튼한 이런 무기들을 받다 보니까 유크레인군이 전력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나중에는 또 이 전쟁을 이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이렇게 들기도 하네요. 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옐런 장관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유크레인을 어마무시하게 재정적으로 도와주고 있는데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은 좀 더 분발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다른 나라들에서 재정 지원, 유크레인의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을 조금 꺼려하는 것 같다, 아니면 조금씩밖에 해주고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다른 나라들도 빨리 유크레인군을 더 많이 도와줘가지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러시아, 이 깡패 같은 이 새끼들 있지 않습니까? 이 깡패 같은 이 러시아를 무찌를 수 있도록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핀란드하고 스웨덴이 나토에 이제 가입 신청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입 신청을 하게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 핀란드하고 스웨덴의 정상들을 19일에 이제 곧이죠. 이 19일에 백악관에서 정상들과 만난다라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또 회담을 가진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지금 핀란드하고 스웨덴에서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되면서 지금 푸틴은 또 열받았다고 합니다. 열받아가지고 너네들 지금 실수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경고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미국이 다른 나라들을 꼬드겨가지고 나토에 가입을 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오히려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푸틴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정작 전쟁을 일으킨 것은 푸틴 너다. 너 쌍놈의 새끼요, 썩을 놈의 새끼, 그냥 눈가를 파버리고 모가지를 그냥 싹둑 이렇게 해가지고 좀 누가 암살 좀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이 푸틴 또라이 새끼. 어쨌든 간에 이 전쟁을 일으킨 것은 푸틴, 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지금 이 상황을 초래를 한 거예요. 스웨덴하고 핀란드는 그냥 중립국에 있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유크레인을 무력으로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침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핀란드하고 스웨덴도 자신의 목숨이 위태위태한 거죠. 이러다가는 만약에 러시아가 유크레인을 침공을 완전히 한 뒤로는 이제 자신의 나라들도 위협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빠르게 나토에 가입을 한 거죠.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나토 회원국에서 모두 군사력을 합해가지고 도와주거든요. 지금 유크레인은 나토에 가입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토 이 군대에서 도와주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을 해주고 있죠. 지원을 해주고 있죠. 뭐 어쨌든 간에 지금 푸틴은 지금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또 경고를 하고 위협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푸틴 혈액암이 걸려가지고 투병을 한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제발 좀 스트레스 잔뜩 받아가지고 뒤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푸틴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석유가 어마무시하게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서방 제재 때문이다. 그리고 유럽은 러시아산 석유를 절대 포기를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이나 이 서방 세계에서 러시아 제재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러시아 탓이 아니라 지금 유가 상승은 이 러시아 탓이 아니라 서방 세계의 탓이다. 서방 세계에서 러시아를 그렇게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푸틴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푸틴은 이렇게 또 말장난을 또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는데 또 말장난 하면 또 트럼프가 생각이 나는데 뭐 어쨌든 간에 푸틴, 이 썩을 놈의 새끼야. 지금 푸틴, 너가 지금 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전 세계가 이 러시아를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 탓이지. 전쟁을 일으킨 푸틴 너 탓이지. 왜 남의 탓을 지금 하고 있어. 네가 만약에 전쟁을 하지 않았다면은, 그리고 지금 빨리 전쟁을 끝낸다고 하면은 제재 금방 풀어질 것입니다. 야 푸틴아 좀 정신 좀 차려라 이 또라이 새끼야.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인 77% 정도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러시아 제재하는 것에는 이제 찬성을 한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심각해지면서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러시아 제재는 계속 했으면 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마리오폴 있지 않습니까? 이 마리오폴 아조스탈 제철소에서 끝까지 이 유크레인군이 남아가지고 최후의 항전을 계속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이 아조스탈, 이 마리오폴 전쟁이 끝났다. 그러니까 이 마리오폴이 이제 드디어 항복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마리오폴 이 제철소 안에 있는 유크레인군이 굉장히 많이 부상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얼마 전에 러시아군에서 국제법상 사용이 금지가 된 집속탄을 이렇게 썼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집속탄을 쓰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상자가 나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크레인군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하면서 러시아군하고 이제 협상을 통해 가지고 지금 부상을 당한 유크레인군을 모두 치료를 해주는 조건으로 전쟁을 그러니까 이 마리오폴에서의 이 전쟁을 이제 끝내자라고 그렇게 협상을 맺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서 260여 명 정도가 되는 유크레인군 부상을 당한 유크레인군이 러시아군이 점령을 하고 있는 병원에 지금 이송이 되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뭐 어쨌든 간에 유크레인군은 마리오폴에서 정말 끝까지 너무나 잘 싸워줬습니다. 아마 역사 속에서 한 페이지를 장식을 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싸워준 유크레인군 너무나 대단하고요. 그러면서 이 러시아군은 이 돈바스 지역에서 또 계속 포격을 해가지고 20명 정도가 이제 또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유크레인의 서쪽 있지 않습니까? 이 서쪽에 리비우라는 곳이 있는데 이 리비우에 군사훈련 시설이 또 많습니다. 이렇게 군사훈련 시설이 많은데 러시아군은 여기에다가 장거리 미사일을 쏴가지고 이 리비우를 공격을 했다. 군사시설을 공격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전쟁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전쟁은 지금 전력이 굉장히 비슷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좀 더 오래 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 전쟁 상황은 또 내일 보기로 하고요. 또 다른 뉴스도 한번 보자고요. 엊그저께 이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서 총격 난사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총격 난사 사건 때문에 한 명이 사망을 하고 5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이 범인이 잡혔는데 동양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양인이었는데 이 동양인은
중국계 미국인이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중국계 미국인은 중국 대만 간에 이제 중어가 또 쌓여가지고 중어 범죄였다고 합니다. 중어 범죄. 중어 범죄로 대만인들을 향해가지고 이제 총을 마구 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또 중어 범죄가 동양인들끼리 또 이렇게 또 총을 쐈다고 하니까 좀 찹찹하네요. 그리고 이 오렌지 카운티 교회 총격 난사뿐만이 아니라 더 심각한 이 총격 난사 사건이 있었던 뉴욕의 버팔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18세 이 백인 우월주의 소년이 잡혀가지고 계속 지금 조사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 소년이 썼었던 채팅 기록을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이 소년은 이 범죄를 일으키기 5개월 전부터 계속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 범죄가 이뤄지기 전에 2월 달에는 장소를 선정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3월 달에는 사전 답사를 마쳤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총격 난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이 버팔로에 있는 어느 한 상점에서만 총격 난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계획을 보니까 원래는 이 상점에서 총격 난사를 한 뒤에 2곳을 더 가가지고 이 흑인들을 표적을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난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다고 하네요. 와, 훨씬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 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18세 백인 우월주의 소년은 지금 체포가 되어 있는 상태로 계속해가지고 이제 자신이 벌인 범행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또라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 시카고에서 이 10대 청소년들에 의한 이제 범죄가 굉장히 또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10대들이 또 그렇게 이제 총격 때문에 또 사망을 또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카고에서는 청소년들을 통행 금지를 밤 10시 이후에는 이제 통행 금지를 하겠다라고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시카고에서는 이제 청소년들은 10시 이후에는 밖을 나돌아다니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UFO 있지 않습니까? UFO에 대한 청문회가 이제 곧 시작을 한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청문회는 50년 만에 처음 이루어지는 UFO 청문회라고 합니다. 미 공군에서는 이렇게 훈련을 하다가 UFO를 굉장히 많이 목격했다라는 그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퍼지지 않습니까? 저도 한 영상을 봤는데 공군 영상이 찍힌 거에 보면은 UFO가 정말 이렇게 날아다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동작으로 이 UFO가, 이 물체가 막 여기저기 막 떠돌아다니는데 공군이 직접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상이 정말 남아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우주에는 외계인이 있을지, UFO가 정말 있는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청문회가 이제 곧 열린다고 하니까 또 굉장히 또 재밌겠네요.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면은 한 번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분유 대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분유가 없어가지고 신생아 엄마 아빠들이 굉장히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미국 FDA에서는 분유 수입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규제를 완화를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마도 조만간 수입산 분유가 또 많이 들어올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티후아나하고 샌디에고, 여기 서던 캘리포니아의 국경지대 있지 않습니까? 멕시코 국경지대인 티후아나하고 샌디에고에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축구장 크기만한 굉장히 커다란 터널이 발견이 됐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하 터널이 발견이 됐는데 이곳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마약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터널이 발견이 된다고 하면은 연방법에 의해 가지고 미국 측 터널은 바로 콘크리트를 넣어 가지고 메운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멕시코하고 미국 국경 사이에 터널이 또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트럼프가 만든 SNS 있지 않습니까? 추루스라는 이 소셜 미디어가 요거가 이제 망할 수도 있다, 파산을 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경고가 나왔다라는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트위터를 인수를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트루스 소셜 미디어 있지 않습니까? 이 트루스 소셜은
좀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렇게 주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에 의해 가지고 망한 기업이 지금까지 1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만든 사업체가 파업을 한 게 10곳이 넘는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 폭삭 좀 망했으면 좋겠고요. 푸틴이랑 같이. 그리고 또 LA 다운타운 있지 않습니까? LA 다운타운에 어제 새벽에 어느 한 30대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을 밀쳤다고 합니다. 밀쳤는데 이 자전거 타고 가던 사람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세게 부딪히면서 뇌진탕에 걸려가지고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새벽에 이렇게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은 노숙자이지 않습니까? 아마도 노숙자가 이 자전거 타고 다니는 남성을 밀어가지고 사망케 한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저도 예전에 새벽에 LA 다운타운 이렇게 노숙자촌 많이 돌아다니고 했는데 정말 위험하네요. 위험해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보자고요. 미국 주식시장 오늘은 또 상승세로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0.7%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P 500은 1.4%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스닥은 1.8%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하는 이유는 중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인 봉쇄 있지 않습니까? 봉쇄가 완화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조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미국 소비자 판매 지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소비자 판매 지수가 좋게 나왔어요. 좋게 나와가지고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은행주들이 또 이제 강력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가지고 미국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소비 판매 지수가 나왔는데 0.9%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4개월 연속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수치라고 하는데요.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4월 달에도 소비자 판매 지수는 이제 높았다, 상승을 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미국 소비는 탄탄하다고 합니다. 탄탄해요. 그래서 미국인들은 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도 지갑은 계속 열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뭐 미국 주식시장에는 좋은 지표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미국 침체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에서는 미국 침체 1년 안에 침체할 가능성이 27%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벤 버냉키 있지 않습니까? 벤 버냉키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가지고 2년 동안 고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연준 의장인 이제 파월에 대해 가지고 비판을 또 했다고 합니다. 미 연준은 너무나 늦게 움직였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상을 작년부터 시작을 했어야 됐다. 이미 늦었다 라고 이렇게 버냉키가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 침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가지고 대략 한 1년 동안 고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2년 동안.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도 나와가지고 미국이 침체에 빠져가지고 대략 한 18개월 동안 고생을 할 것 같다 라는 그런 전망을 내놨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미국이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투자를 할 준비를 해 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어려울 때 투자를 해 놓으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돈을 벌기는 벌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어요. 워렌 버핏 있지 않습니까? 워렌 버핏이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주식 폭락장에 어마무시하게 투자를 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특히 에너지주들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주들을 어마무시하게 지금 줍줍을 하고 있다. 에너지주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들도 계속 이렇게 줍줍을 하고 있다. 가치가 떨어진 주들에 대해 가지고 이 가치주들을 막 어마무시하게 줍줍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워렌 버핏은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로 순매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가 어마무시하게 사고 있는 주식은 에너지주들이라고 하는데, 옥시덴탈이라고 이제 쉐일 기업이
있거든요. 쉐일 기업에 대한 주식을 엄청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쉐브론 있잖아요. 쉐브론 주식도 굉장히 또 많이 사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시티그룹 은행주들 시티그룹도 또 많이 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폭락장에서 움직이는 사람은 워렌 버핏입니다. 워렌 버핏.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마무시하게 큰 기회가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투자를 할 때 워렌 버핏을 많이 보거든요. 예전에 워렌 버핏이 투자한 것만 이렇게 따라만 해도 오르더라고요. 오르기 때문에 지금 워렌 버핏이 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는 지금 많이 주식이 떨어졌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도 지금 현금이 조금 있다고 하면은 주식 계좌를 열어가지고 주식 계정을 하나 만드셔서 돈을 넣어 두세요. 돈 넣는 것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주식이 어마무시하게 떨어져 가지고 이때 사야 되겠다 하면은 늦어요. 늦기 때문에 지금 이 주식 계좌를 만들어 두고 돈을 넣어 두셔야 합니다. 주식을 사지 않으시더라도 여기다가 돈을 넣어 두시고 나중에 정말 주식을 살 게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돈을 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여윳돈이 뭐 5,000불이나 10,000불이나 조금 있으시다고 하면은 주식 계좌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주식 넣어두신 거 강추 개강추 드리고요. 주식 계좌 만드는 것은 제가 여기에다가 올려놓을게요.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주식 계좌 하나 여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일생일대의 기회가 오고 있어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은 하시겠지만 제 생각을 이렇게 또 남겨두는 게 제 유튜브 채널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미국 주식 뉴스 어마무시하게 지금 많이 보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미국 주식시장은 떨어질 기미밖에 안 보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미국 증시 최근 들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폭락은 했지만 앞으로도 더 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블룸버그 통신에서. 그러면서 지금 이 고유가 아닙니까? 이 고유가 속에서 이 쉐일 기업들의 이익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있다. 쉐일 기업들이 최근 들어가지고 이 고유가 속에 엄청나게 순이익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투자는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증산은 하고 있지 않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 유가가 언제 또 떨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순이익이 많이 들어온 것은 자사주를 그냥 매입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고유가 속에 미국 휘발유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휘발유 가격, 평균 가격이 4달러 48센트로 또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번 달 있지 않습니까? 5월달 말까지 5달러까지 오를 전망이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 전국 평균 가격이 말이죠. 와, 이렇다고 하면은 이 캘리포니아 기름값이 가장 비싸거든요. kal리포니아 기름값 6달러 넘길 것 같고요. 걱정이 굉장히 심하게 드네요. 제가 어제 저희 집에 이 와이프 차로 BMW 7 시리즈가 있거든요. 7 시리즈 기름을 넣어갔는데 야, 110달러 나오더라고요. 110달러. 예전에는 60달러 정도 나왔거든요. 한 65달러 정도. 거의 지금 2배 나오고 있어요. 거의 2배. 와, 너무 비싸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미국 휘발유 가격 미친 듯 비싸다. 그러면서 또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 이 가짜 계정이 5% 미만이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지만 내가 트위터를 인수를 하겠다 라고 밝혔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트위터를 인수를 하려고 하는데 조금 계속 이게 트집을 잡으면서 트위터 인수 가격을 내리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트위터 인수 가격도 내리려고 계속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가지고 기술주들에 대한 가격이 엄청나게 지금 내려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는 좀 더 이 인수 가격을 낮추려고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짜 계정들 이것도 5% 미만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라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트위터의 주식은 어제 또 8% 정도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이 트위터를 인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지금 트위터 주식 가격이 대략 한 37달러 정도 하거든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40 몇 달러, 뭐 거의 50달러였는데 계속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지금 트위터 주식 대략 한 37달러 정도인데,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트위터 주식 22달러대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망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프 베조스에 대한 뉴스도 또 올라오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이 인플레이션을 좀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법인세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부유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올리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뒤로 제프 베조스는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 정부를 어마무시하게 지금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프 베조스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 정책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것이다. 돈을 그렇게 찍어냈으니까 경기 부양책을 이렇게 대책 없이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난 인플레이션이다. 그리고 이것을 부유한 기업에 떠넘기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그렇게 바이든 대통령 정부를 무지하게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아마존이 또 자신의 기업 아닙니까? 이 아마존에 대한 법인세를 늘린다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바이든 대통령 비난을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테라 코인이 엄청나게 폭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가치가 뭐 거의 사라진 상태인데, 테라 코인의 CEO인 권도영 씨 있지 않습니까? 권도영 씨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테라코인의 부활을 위해 가지고 새 네트워크를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또 들어갔다가 고생을 하지 않을까, 그런 또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는 와중에 이 테라코인이 붕괴를 한 뒤에 또 다른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데이라는 이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 데이라는 스테이블 코인 역시 폭락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붕괴가 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인들이 하나둘씩 계속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금융당국에서는 이렇게 테라 코인이 붕괴가 되는 것을 보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더욱더 강화를 하겠다라고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 4위 이 코인 거래소 대표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별로 전망이 없어 보인다, 미래가 별로 없어 보인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비트코인은 화폐로서의 기능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화폐로서의 기능은 너무나 비효율적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기 위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전력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환경도 굉장히 해치고, 그리고 화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해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합니다. 모든 거래를 뭐 계산을 해가지고 뭐 비트코인을 넣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그런 소리죠. 이렇게 기술적으로도 화폐로서의 기능은 좀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변동성이 이렇게 심한 것은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폐로서의 미래는 비트코인은 전혀 없어 보인다 라고 가상화폐 거래소 세계 4위 대표가 나와서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 주식시장 그리고 암호화폐가 거품이 계속 가라앉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품이 계속 가라앉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시장의 거품도 이제 조만간 가라앉을 전망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부동산 시장도 아마 조만간 좀 거품이 조금 거치지 않을까. 뭐 많이 폭락은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거품은 조금 거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